자, 시작하자. 혈압이요. 자, 하나, 집합. 그래, 아까 집합. 아까 다 집합 했을 때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다 모이세요. 맞죠? 자, 집합이라는 게 뭐다? 집합이라는 게 뭐다? 주어진 조건에, 조용!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게 사전적인 정의기는 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있잖아. 일단은 집합이라는 게 왜 나오고 집합이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얘기를 해보자. 아무거나 그냥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게 집합이 되나? 그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징을 가진다, 안 가진다. 이거는 뭐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웬만하면은 성질이나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두르고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반드시 1학년 3반이 모이는 거지. 아무나 랜덤으로 모이세요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라고 합니다.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뭐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성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이찬이, 민범이, 뭐 준우 모여 이게 아니라 오케이? 대상들을 하나하나를 부른 게 아니라 성질을 가지고 딱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채아는 예를 들어서 뭐 1과 10 사이로 읽었고 뭐 은서 같은 경우는 뭐 1부터 100까지를 읽었어. 근데 둘 다 논리적 오류를 범하거나 한 거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범위를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큰 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뭐야? 크다의 기준은 사람들이 다 달라지거든. 그런 모호한 표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으로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맞나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선생들이 잘 얘기 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옛날에 논란이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대상을 분명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기도 그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죠.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지. 근데 저기서 말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건 아마 다를 거야. 저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읽고 누군가는 저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대상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1을 원소로 가진다. 이런 표현 가능 불가능?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원소로서 A와 B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반드시 뭐 해주세요? A와 B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논란 한번 터졌던 게 이거는 아닌데 비슷한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었어. 뭐 그리고 이 집합과 또 다른 집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막 이런 걸 찾으래. 모의고사 한 8번인가 9번인가 10번 정도 되는 몇 번 안 되는 문제였어. 정답률 되게 높겠지. 근데 여기서 A가 뭐 두 개인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루트 사라이 치자. 예를 들어서 루트 3. 그래서 얘랑 같아지는 A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A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애들은 그거를 제대로 안 배우거든 사실 이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무거나 찍어야지 하면서 루트 3 찍었다고 우르르 틀린 약간 그런 식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평가 문제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둬라.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집합 안에 있는 요거 하나를 우리 원소라 부르죠. 그 원소들은 다 다른 값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알았지? 콤마로 연결을 해놓은 그 원소들 대상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하다? 다 다른 녀석들이다. 알았죠? 알았지요? 잊지 마세요. 알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는 범위를 집합을 왜 배운다고 이 얘기를 안 썼네 내가. 왜 배운다고? 범위를 정하려고. 범위를 내가 무슨 단어로 설명하더라? 아니 그거는 요거잖아. 범위를 규정? 약간 그런 식의 단어였는데 분할은 뭐야? 범위를 설정하자. 범위를 정하려고. 결국 이제 너희들이 함수 배워보고 공수 배워본 사람들은 알잖아.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함수라고 하면은 뭐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지, 정의역이 뭐 자연수만 가지고 있는지, 정의역이 1과 14인지. 나중에 함수라는 거에서 나와. x가 정의되는 x의 범위. 알았죠? 그걸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뭐 하나의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하려고.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에 대한 표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피자 떠올리지 말고 치킨 떠올리지 말고 이걸 들으세요. 집합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저기 보면은 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나는 벤다이어그램은 안 하고요. 일단은 원소나열법부터 할까? 원소나열법.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정확하게 쓰진 않았는데 원소가 뭐다? 집합의 구성원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들을 다 원소라고 부르고 원소나열법은 뭐다?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나타내보자. 뭐 1, 2, 3, 점점점점 10. 이건 뭐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의 모임 또는 집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집합은 뭐다? 그 대상들이 어느 조건을 가지고 모여 있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두루고 1학년 3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1학년 3반, 두루고 1학년 3반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때 조건제시법을 쓰는 방법, 뭐 읽는 방법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뒤에서 설명하는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올 거다. x를 가지고 x 플러스 1을 원소로 가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때 그 x가 예를 들어서 뭐 해보자. 3의 양의 배수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조건제시법 C를 표현을 해보자. 그때 x는 음수예요. 그런 자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를 다 뭐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 나중에는 그래서 읽어줄 때 뭐 한다?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아가를 해봐. 일부러 그렇게 냈으니까. 자, 그때 여기서 집합의 표현 방식은 여기서 끝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씨 전화 왔어. 자. 어쨌든 요겁니다. 그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설명하고 싶냐면 A의 원소가 몇 개야? 10개가 있습니다. 10개라고 정수로 대답할 수 있지. 자, 그때 그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NA. Number of A겠지 뭐. 그래서 A의 원소는 몇 개? 10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표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런 A 집합이 10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두 번째 집합 B 원소가 몇 개야? 무한개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B의 원소가 몇 개예요? 여러 개요. 뭐 100개입니다, 1000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이 무수히 많지. 그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런 표기 방식 자체를 안 씁니다. 왔어. 앉아 그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원소가 몇 개야? 시연아? 그러니까 몇 개냐고. 0개. 정수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C는 무슨 집합에 속한다? 유한집합. 또 선행했다고 진짜. 공집합거리고 있다 진짜. 유한집합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NC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NC는 0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집합들이 등장한다고. 원소가 없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부르며 기호로는 아침 먹고 땡. 오케이? 파이라고 불러. 아침 먹고 땡이 아니라. 파예요, 파이. 그 요 원줄 파이랑 똑같은 이름이야. 자, 어쨌든 파이라고 있습니다. 공집합. 알았죠? 파이라고 파이. 파이. 오케이. 스트레스 받아. 저 말부터 시끄러워. 또 전화 왔어. 스트레스 받아. 자, 갑니다. 알았죠? 요렇게 표기를 하고 뭐 유한집합, 무한집합 등등등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에 거 지워도 돼? 두 개? 자, 뭘 같이 좀 설명을 하고 싶냐면 집합은 이제 범위입니다. 범위와 범위를 가지고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이 정수의 집합 안에 포함되듯이 유리수의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 포함되듯이 두르고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이 집합이 두르고 학생들의 집합에 포함되듯이 두 집합은 뭐 할 수 있다? 하나를 포함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도 함께 설명을 할게요. 자, 그때 기호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기호와 이 기호. 오케이? 자, 왜? 아, 시끄러워. 자, 간다. 그때 요 기호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어느 하나의 원소가 어느 하나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 민범이 몇 반? 학교? 4반. 자, 예를 들어서 김민범이라는 학생은 두르고 1학년 4반의 집합에 조용히 하자 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쓰고 그런데 요 기호는 뭐냐면 어느 하나의 집합에 뭐 할 때 포함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르고 1학년 4반 학생들의 집합은 두르고 학생들 전체의 집합에 포함된다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알았지요? 자,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넘어가 보면 요 얘기하고 잠깐 먹자. 자, 요 얘기를 먼저 가보면은 일단 뭐다? A가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 알았죠? 자, 여기서 일단은 A라는 집합이 이건 예시는 안 써도 돼. 1과 2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B라는 집합이 1, 2, 3, 4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니 안 되니? 되죠. 만약에 뭐 안 된다면은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고. 자, 포함이 돼요. 왜 포함이 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맞아, 그 말 맞아. 다 아는 거야. 아니야. 아니 뭐 이상 단어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A의 원소가 B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죠? 알았죠? 자, 그래서 포함된다의 정의를 뭐 잘 안 쓰는데 굳이 쓰자면 X, A의 원소들에 대하여 A의 원소 X에 대하여 뭐 한다? 그 X들이 B에도 포함될 때 이거를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 너무 내려놨다 이거. A와 B가 다 똑같지. 그치? 그때 이거 뭐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 거를 집합을 범위로 표현하는 요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렇게 이제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요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하면 A 그려보세요. 잉. B 그려보세요. 잉. 겹쳐요.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A의 원소 요거 있지. 자, 이거 B에 포함됩니까? 안 합니까? B가 이거니까 포함돼요. A의 원소는 전부 다 B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 말은 뭐야? A가 B에 포함된다. 맞니? 두 번째, 이번에는 B의 원소 요 녀석을 A에 포함되니? 네. B의 원소 포함되니? 네. 다 돼요. 그러면 뭐야? B도 A에 포함된다. 그래서 A, B라는 집합이 서로 똑같다라는 말,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라는 말의 정의는 A가 B에 포함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B도 A에 포함됩니다. 둘 다 서로 포함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냐면 다음 중 참인 것은 거짓인 것은 이라고 할 때 기억. A가 B에 A는 B이면 A가 B에 포함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알았지? 집합을 찾을 때 부분 집합, 포함되는 집합을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자기 자신도 항상 세워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오늘 거기까지 딱 나가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섞어가지고 성질 세 가지 딱 그 세 개 하고 오실 건데 자 뭐냐면은 아까 했던 얘기기는 함. 이때 요 포함되는 집합 있죠. 이 포함되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B의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B의 부분 집합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때 A가 B의 뭐다? 부분 집합이야. 근데 부분 집합 중에는 뭐도 있다고? 서로 같은 집합. 즉,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하거든. 그때 자기 자신과는 다른데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찐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인지 뭐 한자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는 뭐다? 자기 자신은 아닌 진짜 안에 쏙 들어있는 부분 집합. 알았음? 두 번째, A라는 집합은 그래서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으로 포함된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인데 어디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는 해.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면서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면서 C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면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다 공집합이 쏙 들어가 있다. 알았음? 요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오늘 뭐 먹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부분 집합의 개수 할 때 내가 들어준 예시들에서 좀 많이 틀리는 듯한 느낌의 문제들이 좀 등장할 겁니다. 일단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스톱. 진주가 있어요. 아, 시끄러. 자, 그래서 어쨌든 집합 어디까지 했지?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의 포함 관계까지 했죠. 자, 여기서 사실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요거 부분 집합의 개수 요거까지 하고 원래 고쟁이는 연산, 막 교집합, 합집합까지 싹 넘어가는데 지금 내가 추가로 준 프린트는 그 두 개를 구분을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도 연산 전에 교집합, 합집합 전에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오늘 끊읍시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고쟁이는 내가 보내주는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보고 그거에 맞는 번호로 풀어와야 될 거다. 알았지? 알았지? 자, 어쨌든 어디? 부분 집합의 개수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너네가 나중에 좀 많이 틀리는 녀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냐면은 옛날에는 집합 다음에 경우의 수를 배웠거든. 그래서 집합에서는 집합의 개수는 생각보다 쉬웠어. 근데 경우의 수로 가서 다시 한번 집합의 개수 나올 때 그때 어려운 문제들이 우르륵 나왔는데 너네는 이미 경우의 수 배웠지. 그래서 지금 바로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등장 많이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단원 안에서 나오는 집합의 개수는 쉬우니까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경우의 수.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다시 떠올려봐 였지만 이제 너희들은 C, 조합과 P, 순열을 기억을 해야지. 알았죠? 자, 일단 기본적인 문제라고 했죠. 예시로 바로 갑니다. A가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그때 기본적인 그냥 1번 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찾아주세요. 공식 외운 사람 몇 개? 2의 n승계. 그래서 2의 5승계. 지금은 2의 5승계. 근데 뭐 NA를 N이라고 한다면 2의 n승계 맞고. 맞죠? 여기다가 예시를 쓰지 말고 여기다가 N으로 바꿔 그냥. 다시 NA는 N일 때 얘는 2의 n승계. 됐죠? 자, 2번. 넘어가기 전에 3번 넘어가기 전에 예시로 들어가 보자. 자, 그래서 A라는 집합 아까처럼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치자. 자, 창주야. 네. A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2의 4제곱. 아, 5개구나. 5제곱. 환장할 뻔. 아, 2가 안 보였어. 응. 자, 이렇게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찬주, 네가 이상한 소리 했지. 자,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5개요. 네, 잠시만요. 2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5승 빼기 1개. 자, 그래서 공식이 뭐다?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n승계에서 1개를 제외합니다. 왜? 그 2의 n승계 안에는 뭐가 있잖아. A가 있거든. 그지? A, B, C, D를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거든. 그 1개를 제외하면 됩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제 A의라는 말은 안 할게. A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자, 여기서 2의 5승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되게 편해. 그지? 결국은 우리는 A라는 집합 안에
하나의 부분집합을 만들러 가는 거잖아. 근데 A의 원소가 A, B, C, D 5개가 있었으니 그 5개의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들어가지 말래? 경우의 수가 2가지, 얘도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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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그래서 다 곱해가지고 이 오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A한테는 반드시 뭐? 너는 들어가 라고 뭐 해버렸어? 방법의 수들을 하나로 고정을 해버렸지. 그래서 2를 곱해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 뭐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고? 2의 5개의 원소 중 하나의 원소는 들어가세요 라고 해버렸으니 2를 곱하는 대상에서는 제외. 그래서 2의 5-1승계 16개가 되겠지. 두 번째, 이번엔 뭐 해보자. B와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B, C한테 이번에는 뭐 했어? 너네는 반드시 포함하지 마세요. 바깥으로 들어가세요. 방법 하나하나. 즉 역시 똑같이 이번에도 2를 곱하는 대상에서 2개를 제외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의 3승계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포함한다나 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야. 그 2개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이 너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법을 정해버렸지. 그 대상만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 특정 K개의 원래 공식에서는 K개의 원소를 포함하고 M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KM을 따로 쓰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특정 K개의 원소를 뭐 하거나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뭐다? 그 K개의 원소를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포함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A는 포함하고 글씨가 점점 이상한데? 그 다음에 B, C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런 부분집합 개수 찾아주세요 하면 뭐다? 2에 그냥 O 지수에서 3개의 원소가 다 포함하세요 마세요 해버렸네. 3개를 빼서 2의 2승계 4개가 되겠다. 그치? 자 여기서 한 단계 또 넘어가 보죠. 이제부터는 공식은 아니고 이걸 이제 짬뽕 시키는 건데 와 등돌이 뜨거워 죽겠네. 자 그때 어쨌든 뭐 해보자. 자 간다. A를 포함하는 진 부분집합은 천주야. 네. 몇 개? 2에 2에 4제곱 5-1승에서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요. 맞죠? 15개가 되겠지. 알았음? 자, 그럼 간다. 이번에는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3승 아니다 4승 5 빼기 1승 2 빼기 1. 자, 2의 n승계라는 부분집합 중에는 포함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반드시 하나 있지. 그 공집합 하나를 역시 빼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간다. 이번에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뭐 조용해.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2에 4승 5에서 2를 빼요. 빼기 2개. 맞냐? 자,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공식처럼 접근을 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봐라고 해. 우리가 경우의 수, 뭐 순열조합 배울 때 또는 그냥 경우의 수 배울 때 뭐 조심하라고 했어? 구별되는 가지수라고 하면서 뭐 중복되는 건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었는지 잘 생각하면서 빼기 더하기 곱하기 하라 그랬지. 자, 잘 봐. 2의 지수 5,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를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2개의 원소한테 포함하세요 마세요 확정을 해버렸지. 그래서 지수에서 2를 뺐지.
근데 내가 지금 2의 3승으로 계산한 이 2의 3승 8개 안에는 진부분집합 있어요, 없어요? 아, 진부분집합이래. 자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우리는 B 없는 것만 셌어. 공집합 있어, 없어? 없잖아. 왜? A 포함하는 것만 센 거잖아. 페이크 문제다. 낚이지 마라.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해서 무조건 1 뺀다, 아니다? 아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센 것들이 공집합이 있는 점인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있는 점인지 생각하면서 뺄 것만 빼세요. 알았죠?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걸 해. 네? 그러니까 네가 아까 진부분 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레메? 아 어허, 에어컨 터널. 아니야, 비닐이야, 비닐. 알았죠? 끝. 맞아요. 잘 치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응, 알아. 전 박수밖에 안 쳐. 일로 와. 어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른손으로 간다. 일로 와. 아 죄송해요. 이래 쳐. 무빙을 쳐. 아야. 자, 간다. 한 두어 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근데 내가 사실 풀고 싶은 거는 스텝 3에 있기는 한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교집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 맞네. 교집합 없이 못하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리를 너무 재밌게 생겼지. 행렬에 주어도 교집합, 합집합 없이 뭘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개념이 너무 많아요 뒤에 연산이랑. 뒤에 많지. 그래서 다른 교재들은 보통 두 개로 쪼개 내신고쟁이만 합쳐놓은 거야. 아쉬운 거 맞고? 와 스텝 3가 압도적이다. 잠깐만 망했다. 근데 대박이 끝났다. 스텝 3가 스텝 1이 스텝 3가 21번째. 말했잖아. 두 단원이 합쳐져 있다고. 그래서 그래. 자, 307번 풀어봐.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라고. 자, 간다. 0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세요라는 말은 A는 일단 0은 반드시 가진다. 맞지? 그리고 A의 원소는 실수만 가질 수 있어. 허수는 없고. 맞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A를 원소로 가지게 되면 반드시 A제곱 마이너스 2도 원소로 가지세요. 그럼 0을 가졌으니까 0제곱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2잖아. 를 원소로 가지래. 그럼 0을 가졌으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2는 가지게 된 거야. 그럼 0을 가졌지.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을 가졌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또 뭐야?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 뭐? 2를 원소로 가지게 돼. 맞니? 근데 2는 다시 한번 넣어주면은 2를 원소로 가지세요라서 2는 계속 자기 자신으로 돌아. 됐죠? 그럼 일단 A의 원소 확실한 건 누구 찾았어? 0과 마이너스 2와 2. 근데 A의 원소는 4개를 가지래. 그러면 하나를 더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나 때문에 하나 아무거나 가지면 A제곱 마이너스 2 또 생기고 A제곱 마이너스 1 생기면 또 그 다음에 또 생기지. 계속 뭔가 또 이어질 수 있지. 그런데 원소는 반드시 하나만 추가해야 돼. 그러면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어?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어? 두 가지 흐름을 생각해야지. 뭐? 내가 뭔가 A의 원소를 가짐으로써 추가적으로 찾은 게 0이 되는 A 하나. 또는 A를 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를 가져야만 하는데 A와 A제곱 마이너스 2가 같아서 원소 결론적으로는 하나만 추가하게 되는 그런 녀석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 뭐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1,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과 2가 후보인데 2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또는 누구? A로서 가능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집합 A의 후보는 일단 0과 마이너스 2와 2는 무조건 가진다고 아까 처음에 밝혔었고 루트 2만 가지거나 0과 마이너스 2와 2를 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를 가지거나 0과 마이너스 2와 2는 가지고 마이너스 1만 가지거나 세 가지가 가능하겠지. 답은 1번 아니냐? 알았죠? 자, 집합의 개수 쉽지 않다 그랬지. 지금은 순열조합조차 안 썼어. 그냥 논리적으로 사고하세요라는 거지. 자, 전에 내가 어제 얘기했나? 집합이나 명제라는 단어는 있잖아. 수학이라는 과목이랑 살짝 거리가 멀다. 집합이랑 명제는 공식 있기는 한데 공식만으로 끝나는 단원들이 절대로 아니야. 그냥 2차 방정식에서 막 두근을 가지려고 하면 무조건 판별식 0보다 크면 되고 막 근이 정보가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나와 있으면 합곱함 쓰면 되고 하는 그런 공식처럼 딱 정형화되어 있는 풀이 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단원이 아니에요. 집합이나 명제라는 단어는 그 명제의 절대분식 말고 집합이나 명제라는 단어는 약간 논리학의 측면이라서 논리적으로 자꾸 추론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단원이야. 단원 자체가. 따라서 우리가 교집합을 안다고 해서 교집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만족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계속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단원이다. 단원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각하고. 알았죠? 근데 해보다 보면은 결국 쉬워. 진짜 논리학을 배우는 과목은 아니잖아. 수학은 수학이잖아, 우리가. 그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을 너네한테 이제 좀 조심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주겠지. 나중에는 집합의 개수와 관련된.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갑자기 어쩌다 보니 시험 끝나고 밥 먹고 하느라 좀 어버버버 했는데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풀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거의 프린트가 위주가 될 거다. 알았죠? 프린트 마플 시너지인데 원래 이제 너네 반은 마플 시너지를 건너뛰는 반이잖아. 근데 마플 시너지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어제 찬주가 물어봤었지. 마플 시너지가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님. 어려워. 마플 시너지도 꽤 많이 어렵거든. 특히 너희 교육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마플 시너지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담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너네 직전 교육 과정 때는 마플 시너지 수학 하지? 수학 상하가 1500문제, 1400문제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너네 교육 과정을 넘어오면서 1800문제, 1900문제로 들어오면서 모의고사가 거의 400문제 정도 추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꽤 지금 원래도 어려운 교재였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마플 시너지만 잘 풀어도 너네 기준으로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은 무조건 딴다. 알아서 마플 시너지만 100% 잘 풀고 소화해도 우리 반이야 이제 더 목표를 높여서 1등급에서도 상위권으로 가보자가 일단은 목표니까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지. 어쨌든 마플 시너지가 스텝 2와 내신 고정을 치면 스텝 2와 스텝 3 사이에 머물러 있어. 스텝 3에 있는 문제들 와글와글 모여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프린트에서는 아마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리고 고쟁이는 이 단원 안에서 스텝 2 안에서 내가 일부 골라주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유형 1, 2밖에 없는 것 같아. 한 10문제, 20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들만 잘 풀어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원래대로 속도 조금 낼 거다. 집합의 연산 끝내고 명제 끝내고 할 거예요. 프린트? 절반이요? 절반 정도 되겠지. 두 단원을 내가 지금 뽑아준 거니까. 2분의 1이요? 제가 받아서 하나만 봐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플 그 프린트도 내가 번호로 다시 보내줄 거고 내신 고지에도 번호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잘 보고 풀어오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도 좀 수월해. 집합이고 그냥 일반 명제라서.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다다음 주에 배우는 게 절대부등식 파트인데 거기는 또 많이 교재가 어려워질 거다. 교재란다. 단원 자체가. 알았음? 그러고 나면 함수는 다시 또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 그렇게 해서 수학화가 마무리됩니다. 공수 2가. 알았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8월 한 15일 즈음 해서 우리 교재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예, 아무튼 잘들 가요.